소록도 가는 길 23회. 순영은 또다시 치료를 끝내고 나서 땀을 닦는다. 치료를 할 때마다 찾아오는 참을 수 없던 고통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치료를 받을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에 진땀을 흘린다. 그러나 고통스럽다는 표정을 짓지 않고 참아낸다.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약을 발라주시는 수녀님의 정성에 순영은 모든 고통을 잊게 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과 수녀님의 봉사정신에 마음을 빼앗긴다. 순영이 이소록도 병원에 입원한 것이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순천에 도착을 한 지욱과 순영은 다른 곳과는 달리 그리 어렵지 않게 녹동항에 도착을 하지만 이미 순영은 걸음을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지욱은 그런 순영을 때로는 업고 때로는 함께 기대며 한 발 한 발 힘겹게 내디디며 녹동항까지 도착을 한 것이다. 둘은 언제부터 굶주렸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록도가 가까워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서로 힘이 되어주고 기대며 그렇게 힘겹게 도착을 했다. 그들은 녹동항에서 배로 승선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순천까지 외출을 하셨다 들어오시는 외국 수녀님을 만나게 되어 도움을 받게 된다. 수녀님은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시고 순영의 상태를 바로 살펴보신다. 이미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에도 힘들어하는 순영이의 상태는 너무나 심한 중환자라고 판단을 하시고는 병원으로 순영이를 데리고 가신다. 순영은 중환자실로 곧바로 입원이 되어 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이미 발은 일어설 수조차 힘이 들 정도로 썩고 발가락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순영은 수녀님께 자신의 수중에 지니고 있던 돈을 모두 내놓는다. 그리고 지우기와 함께 입원시켜달라는 말을 한다. 이미 지욱의 상태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안 수녀님께서는 순영의 그런 마음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무사하게 입원을 하게 된다. 지욱이 역시 중증의 환자로서 수녀님의 각별한 치료를 받게 된다. 다행히 지욱은 아직 발의 상태는 그런대로 별탈 없이 치료가 될 수 있었지만 지욱의 손과 얼굴의 형태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힘든 상태였다. 지욱의 왼쪽 귀는 이미 귓불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하게 썩어 골마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난청까지도 의심이 될 정도였다. 순영의 발가락은 양쪽 모두 엄지와 중지만을 남기고 떨어져 나갔다. 순영의 상태를 처음 확인하신 외국인 수녀님께서는 순영의 발목까지도 의심을 하셨으나 다행스럽게 발목은 그런대로 완치를 볼 수가 있었다. 2년이 지난 후에야 순영은 목발을 의지해서 겨우 걸음마 연습을 하게 된다. 발가락이 없는 순영으로서는 정상인들처럼 보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순영의 양손 모두 엄지 하나만을 남기고 손가락 끝마디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구부러진 상태로 그대로 붙어버린 기형이 되고 만다. 순영의 얼굴 또한 정상인처럼 온전할 수가 없다. 한쪽 얼굴 자체가 이미 썩어들어 심한 흉터를 남겨놓았다.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난 이후 순영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고 또 울었던지 눈이 부어뜨지 못할 정도로 며칠을 그렇게 울고 또 운다. 마치 자신이 무슨 괴물이라도 된 것처럼 참으로 흉한 얼굴과 신체의 일부를 보며 한없이 울기만 했다. 수녀님의 지극한 간호와 보살핌이 없었다면 아마 순영은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수없이 해왔다. 지욱과 순영은 각각 다른 병동에 입원해 있다. 지욱은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순영이 더 걱정이 되어 시간만 나면 순영을 찾아와 들여다보곤 한다. 자신보다 더 상태가 심한 순영이다. 순영이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지욱은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순영의 곁을 지켜준다. 오빠, 차라리 나 이대로 죽고 싶소.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섭소. 순영아, 마음 약하게 먹지 마.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은 수없는 죽음의 길을 헤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다니 순영이 답지 않다. 우리 조금만 힘을 내자. 응, 오빠. 나다운 것이 뭐라요?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고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잖니? 그리고 뱀사골 아주머니와 약속을 한 것을 잊지 않았지? 순영은 고개를 끄덕인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떠오르는 아주머니의 얼굴이었다. 아주머니와 언젠가는 반드시 살아서 찾아가겠노라는 것을 굳게 약속을 했던 것을 생각해내곤 하는 순영이다. 지욱은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순영의 곁에서 용기를 심어주고 다독여주며 늘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한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제 지욱과 순영은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본다. 참으로 맑고 고운 바닷물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섬 전체가 아기 사슴, 즉 작은 사슴과 닮았다고 하여 소록도라고 불린다고 한다. 이름에서 풍기는 것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풍광에 사슴처럼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해서 이야기되는 작은 섬이다. 오빠, 참으로 이 소록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한 곳이라 생각이 된다. 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도 우린 참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야, 푸른 바다의 쪽빛이 무엇을 말하는 거인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저렇게 아름다운 색상을 그려내지 못할 것입니다. 순영은 바닷가에만 나오면 뭔가 모를 그리움이 진하게 묻어난다. 그 그리움은 고향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다. 오빠, 이제 우리 다시는 바다 건너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갈 수는 없을 깁니다. 지욱은 순영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들이 완쾌가 된다고 해도 이미 영원한 문둥이다. 일반 사람들하고는 섞어 살아가지 못하는 문둥이다. 웃자면 우리는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겐 이미 가족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겠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바다 건너 저편에 아무런 미련도 없다. 지욱은 지나온 자신의 삶이 힘들었다는 기억뿐이다. 행복이 뭔지 알고 있는가요? 한참 만에 순영은 자조적인 음성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본다. 무엇이 행복인지 순영은 기억을 할 수가 없다. 행복이 무엇인지 순영은 알 수가 없다.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상처가 아물어들기 시작하면서 자신에 대한 것을 늘 생각하곤 한다. 평생을 이 섬에서 살아야 한다는 더 이상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가족은 자신의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 어린 나이에 계집아이를 아무런 준비도 보호도 없이 집을 떠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자식을 버리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순영은 자꾸만 서글퍼지고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허망해져 옴을 느낀다. 이미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신의 인생이다. 지금쯤 가족들은 자신의 존재조차 잊고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순영은 날이 갈수록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가족들이 찾아와 면회를 신청하고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 환우들을 보면서 더욱 슬퍼지고 상처가 깊어지는 순영의 마음이다. 소록도, 얼마든지 찾아오려면 찾아올 수 있는 곳이다. 순영을 생각하는 가족들이라면 얼마든지 찾아와 생사를 확인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는 이미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순영은 자신이 더욱 비참해져 온다. 지금 자신의 곁에 지욱 오빠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지욱은 순영에게 피부치보다 더 가깝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언제부터인가 순영의 마음속에는 지욱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순영의 나이 22살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성에 대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병은 완전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무도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기나긴 병과의 사투였다.
김지욱 역시 순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자신의 흉한 흉상과 성치 않은 몸으로 순영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감춘다. 지욱은 늘 자신보다는 순영의 걱정에 마음을 쓴다. 아직도 독한 약을 복용하면 속이 아파 고생을 하는 순영이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고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욱은 더욱 마음이 움츠려드는 것이다. 그러나 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바다로 나간다. 바다 건너 진한 그리움을 묻어두고 있는 순영이와 바다. 건너 삶에 조금의 미련도 없는 지욱은 그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아픔을 달랜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는 순영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 갈수록 더욱 마음의 병이 심해지는 순영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린다. 수녀님은 그런 순영을 유심히 지켜보신다. 순영, 마음이 왜 우울해요? 외국인 수녀님은 유창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우리말을 하고 계신다. 순영은 수녀님께 무엇이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잠시 망설인다. 가족들 생각나요? 야! 수녀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다.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많이 원망스러운가요? 순영은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기라도 한 듯한 수녀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순영,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지요. 순영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되어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지금 순영이 가지고 있는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수녀님, 자꾸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리 버림을 받았나 싶어 자꾸만 원망스럽습니다. 순영,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순영이 버림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아픔이고 모든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러나 순영은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신이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왜 이런 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남에게 드러내놓고 표현을 하지 못하더라도 순영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겠는지 생각해보세요. 수녀님은 순영의 마음을 안정시키려 많은 노력을 하신다. 그러나 순영은 쉽게 수녀님의 말씀을 수긍하려 들지 않고 있었다. 수녀님은 그런 순영을 위해 시간이 나는 대로 순영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순영이 다시 그런 모든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신다. 참으로 무지로 인해 어린 아이의 몸으로 수없이 죽을 고생을 하며 이곳 소록도까지 찾아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상당히 깊숙이 진행이 된 병을 가지고 걸어서 왔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환자들보다 더욱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셨다. 이제 순영의 병은 반 이상이나 호전을 보이고 있다. 순영이 목발을 짚고 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서 이젠 목발 없이도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완치를 한다고 해도 정상인들처럼 보기 좋게 걷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상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계신 수녀님은 지금 순영의 우울증을 매우 걱정하고 계신다.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순영은 심각한 우울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흉한 얼굴과 정상적이지 못한 신체를 현실로 받아들일수록 가족에 대한 원망과 함께 자신의 삶에 자신을 잃어가는 것이다. 수녀님은 그런 순영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다. 그리고 늘 순영을 위해 기도를 해주신다. 순영은 그런 수녀님의 모든 정성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선다. 그리고 스스로 자진해서 하느님에 대한 것을 묻고 종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인간의 삶을 살기보다는 종교인으로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안에서 평화를 얻고 싶다고 순영은 마음의 변화를 보인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